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이전 저녁 시간도 지났어요. 이제는 어두컴컴한 밤이 다가옵니다. 해가 조금 길게 떠 있나? 아주 깁니다. 지금 해가 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8시 되니까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좀 낮이 길죠. 백야 현상.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백야 현상. 막 밤 10시, 11시 때도 뭐 대낮처럼 그런 모습을 저쪽 어디 북유럽인가? 그쪽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가 좀 많이 길어진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고요.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요즘 보니까 중국 때문에 요즘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중국. 참, 이 중국은 통제가 안 돼. 이 공산당 애들이 말 듣습니까? 이게 공산당. 중국 당국이 요즘 보니까 그 금리 인하죠. 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 경기 부양이 나선다는 거겠지. 단행을 했으니까 경기 부양이 나서겠다고 저렇게 좀 설레발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작 그 중국 증시의 반등을 견인하지 못했어. 증시 반등이 안 돼. 이상하다. 금리나 때리면은 곤란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먹혀요. 특히 중국 경제 둔화는 럭셔리 브랜드가 중심을 이룬 그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요. 중국의 노출도가 큰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미국 증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미국 혼자서만 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국도 살려줘야 돼. 중국도. 이 중국 시장도 좋아야지 결국 같이 가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그 중국 시장을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일단 중국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 인민은행이라죠. 인민은행인데 지난 20일 보니까 1년 만기 그 대출 그대금리 LPR이 3.55%네요. 3.55%고 5년 만기 LPR이 4.2%입니다. 각각 0.1%포인트씩 내렸어요. 내렸고, 인민은행이 LPR을 이제 인한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이더라. 그 LPR은 뭐냐? 이 LPR은 중국의 시중은행이죠. 18곳의 그 채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대출 금리를 인전 역할을 하는 거겠죠. 대출 금리. 그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18곳의 채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야, LPR이. 그렇다면 하여튼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중요하겠죠. LPR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동산 산업 그 부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기 LPR이 더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 더 내려야 한다. 그런 겁니다. 찔끔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뭐 간에 기별당간다는 거죠. 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국 상해죠. 상하이 증시가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3거래 연속 하락을 했었어요. 쭉 빠지다가 지난 27일이죠. 리창 총리, 이 사람입니다. 리창. 그 리창 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이죠. WEF. 여기 연례 회의에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섰어요. 올해 전체로 볼 때 연초 설정한 약 5%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비로소 반등을 했긴 했어요.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S&P 글로벌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5에서 5.2로 하향 조정을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S&P는 그 중국의 회복은 투자와 산업의 그 지체로 고르지 못한 속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고르지 못한 속도로 이어질 것이다. 앞서서 골드만삭스도 역시 중국의 부동산하고 그 소비자, 이 기업의 신뢰 그 하락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전망치를 6%에서 5.4%로 내린 바 있어요. 특히 중국의 경기 그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애플 등 그 미국의 주요 종목 증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으니까 결국은 중국 시장 깽판 치면 이제 가는 거지. 미국의 경제 매체에 있는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올해 주가가 이제 급등한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이들 기업의 수익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BOA.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중국 경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25개 상장 기업 목록에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 중에 중국 매출 비중이 21%이고 테슬라의 중국 매출 비중 역시 20% 수준인데 상하이 생산기지는 전 세계 테슬라 공장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외에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역시 20%에 달합니다. 스타벅스하고 그 북미 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중국 판매에서 얻고 있는데 이 포드하고 나이키의 중국 의존 역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해제한 후에 이제 소비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성장이 촉진됐지만은 이제는 동력이 떨어졌고요. 더 많은 부양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리 총리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반등한 것도 이 같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이제 공장 생산이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 내수 확대죠. 내수 확대하고 시장 개방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요. 시행하고 세계 경제에 강력한 그런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역할을 계속 할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4에서 5월 정도에 보면 중국 경제 지표가 지난해 연말 리오프닝 이후에 형성된 시장 참여들의 기대를 이제 실망을 넘어가지고 증오로 바뀌었다. 증오로 바뀌었다. 7월에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을 확인을 하고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반기에는 중국 성장률이 무난히 반등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는데 이 침체가 우려되는 부동산의 그 성장 기여도가 이미 5년간 추세적으로 축소됐고요. 중국 물가도 6월부터는 가격 상승 신호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중요한 청년 실업률하고 이것과 달리 또 전체 실업률은 또 하락하고 있어. 전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더라. 리오프닝 회복 과정은 N자형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N자형을 밟을 것 같다. N자야 이렇게 뭐 이렇게가 안가 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 좋아요. 상태가 중국이.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 기업 그 테크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중국 차이나 전기차 많이 하고 차이나 전기차 많이 보고 있던데 ETF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잖아요. 한때 고점에 물려가지고 18,000원에서 2만원에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타기 했는데도 15,000원대야. 상당히 힘들어 하던데 언제 오르겠냐 다들 지금 막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좋은 날이 오겠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답을 못 하겠네.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진핑이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차이나 투자는 좀 항상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